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934년에 자, 볼게요. 지도 그리면 여기가 아까 잠깐만 더 내려갈게요. 자, 요쪽이 바로 무슨 진이었어요? 구겨지지 않는 바지. 무슨 진? 루이진이죠. 그래서 1931년에 무슨 쩌둥이? 여러분, 마오 쩌둥이 루이진에 갔는데 국민당이 여러분 너무 압박을 하는 거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데 일부 소련에서 유학 갔다 온 소련식 애들이 우리는 위대한 군인이다. 우리 공산당은 일당 100이니까 계속 여러분 무슨 전을 하느냐? 전면전을 해요. 그래서 자, 소련은 여러분 도시에서 혁명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소련에 유학 갔다 온 중국 공산당 애들은 소련에서 물들어가지고 도시에서 공산당 혁명을 해야 된다. 계속 주장하니까 이때 마오쩌둥이 아니다. 나는 소련에 유학 갔다 온 적이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틀렸다. 소련과 중국은 완전히 문화도 틀리고 소련은 산업혁명이 많이 벌어져서 도시 노동자가 많았지만 우리 중국은 95%가 농촌이다. 그러면 소련 따라할 게 아니라 중국식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시를 버리고 농촌으로 가고 농촌 위주로 개혁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계속 무시당하다가 어느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마오쩌둥을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오쩌둥이 1934년에서 1936년 무려 몇 년간 여러분? 2년간 무려 몇만 킬로를 2만 킬로를 도망쳐요. 어떻게 도망치느냐 해보자. 여러분 루이진에서요 사람이 안 다니는 계곡이나 산골짜기로 여러분 한 20만 명이 여러분 출발해서 여기 중국에 여러분 따내볼게요. 무슨 안? 예난까지 가는데 여러분 몇 년이 걸리느냐? 2년이 걸려요. 이 사건을 지금도 중국 공산당에서 가장 자랑거리, 중국 공산당의 가장 스펙타클한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을 엄청나게 걸었다. 무슨 장정이라 불러요? 대장정이라 불러요.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 장제스의 공격을 피해서 구겨지지 않는 바지 루이진에서 여러분 몇만 킬로? 2만 킬로까지 예난까지 갔다. 이 사건을 1934년에서 1936년 10번 무슨 장정이라 불러요? 대장정이라 부릅니다. 이때 여러분 이거를 주도했던 무슨 쩌둥이? 마오 쩌둥이 여기에서 여러분 확실하게 권력을 잡아서 무슨 자가 되는 거야? 1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오 쩌둥의 전설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무슨 장정? 대장정이에요. 자, 여러분 해보자. 서울에서요 부산까지가 대략 몇 킬로미터예요? 500km예요. 그럼 여러분 자가용으로 몇 시간 걸려요? 5시간 걸리고 걸어가면 보름에서 얼마가 걸려요? 20일이 걸려요. 그것도 어떻게? 길로 갔을 때. 근데 여러분 대장정은 길로 가면 안 돼요. 왜냐? 국민당군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길이 아니라 길 옆에 있는 산골로 가야 돼요. 더 웃긴 얘기 해줄까요? 슬픈 얘기? 낮에 가면 안 돼요. 왜? 국민당군은 비행기가 많으니까 낮에 가면 그냥 폭격을 해버려요. 그러면 길이 아닌 곳으로 걸어가야 되고 밤에만 걸어가야 돼. 그리고 계속 수백만 명이 쫓아와.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맨 처음에 공산당 가족까지 해서 여러분 30만 명이 출발을 했는데 결국 예난에 도착한 게 5만에서 6만 명이야. 중간에 낙오되거나 맞아 죽거나 폭격당해 죽거나 산적한테 죽거나 지역 군벌하게 죽거나 여러분 이 5만 명 6만 명 남았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최 정예부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산전수전 다 겪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난에 도착한 이 공산군들은 마음속에 자부심, 야 내가 2년 동안 폭격당하고 군벌하게 당하고 별실 다 당했지만 도착을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 가지고 공산당의 사기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마오쩌둥이 이때까지는 굉장히 잘한 거야.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하나로 뭉치고 엄청난 자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슨 장정? 대장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년 전인가 중국 정부에서 몇 천억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대장정을 영화로 찍었잖아요. 그리고
이 중국은요, 한 5년, 10년마다 무조건 몇천억 들여가지고 대장정 영화를 찍어요. 왜? 중국의 자부심인 거야, 이게. 공산당에. 우리에겐 별로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외우겠습니다. 1934년에서 36년까지 무슨 진? 구겨지지 않는 바지. 무슨 진? 루이진에서 예난. 무슨 난? 예난까지 중국 공산당이 2만 킬로를 걸어갔다. 자, 대장정. 무슨 당정? 대장정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황하강이 있고 양쯔강이 있으면 요쯤이, 자, 지금 중국 공산당이 모여있는 무슨 안이에요? 예난이에요. 그러면 지금 짱제스는 중국 공산당을 치고 싶을 때 굉장히 싸움 잘하는 부대가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잠자다가 잠결에 잘못 얘기해서 만주를 뺏겼던, 혹시 이 사람 기억나요? 무슨 셰량? 장셰량. 이 사람이 여러분 만주 뺏기고 전 국민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어서 여러분 어디로 튀었어요? 이탈리아로 튀었죠. 튀었다가 여러분 거기서 좀 뭐랄까, 그 야사에 의하면 마약도 끊고 좀 제정신이 됐나 봐. 그런데 요 짱셰령의 군대 30만 명의 여러분, 이쪽을 동북지역이라 그러거든요. 이때 짱셰령의 부하가 동북군인데 짱제스도 무시 못하는 최강의 군대인가 봐. 이 최강의 군대를 짱제스가 흡수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좀 의리판가 봐. 싫다고. 우리는 장셰량 부하다 해서 짱제스랑 잘 안 놀아. 그러니까 짱제스가 어쩔 수 없이 짱셰량을 불러들어서 여러분 요쪽에, 자, 따라해볼게요. 요 장셰량을 시안에 보냅니다. 참고로 여러분, 시안은 옛날 이름이 뭐였느냐? 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장안이에요. 그러면 당나라의 수도 장안. 그 다음에 수나라도 수도가 장안. 그쵸? 한나라도 수도가 장안이었어요. 장안 근처에 뭐가 있느냐? 주나라의 수도였던 호경도 장안 바로 근처고, 그 다음에 진시황의 수도였던 스트롱십, 농담이에요. 자, 세다. 무슨 양? 세냥도 장안 근처야. 그래서 앞으로 해보자. 한나라의 수도, 수나라의 수도, 당나라의 수도 장안이었다. 근데 봉건제, 혈연적 봉건제로 유명한 주나라도 수도가 호경인데 장안은 아니고 장안 근처야. 그 다음에 진나라의 수도 무슨 양? 세냥을 하만이라고 그럴걸. 하만도 여러분 어디야? 장안 근처예요. 그러면 요 장제스의 국민당 수도는요, 따라해볼게요. 자, 장제스의 국민당 수도는, 따라해볼게요, 여러분. 무슨 징이에요? 난징이에요. 그러면 국민당 이꼬로 무슨 제스야? 장제스의 수도는 난징이고, 요 장셰령한테 최정예 부대 30만 명의 동북군 장제스의 부하죠. 얘네들을 시안에 보내서 장셰령한테 30만 명 동북군이 예난에 있는 공산당을 공격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과거로 가보자. 짱셰량의 아버지가 우리 배웠죠. 누구였어요? 짱쩌린이었죠. 군벌이지만 일세 영웅이었죠. 그러면 짱셰량의 아버지 짱쩌린을 누가 죽여요? 1928년 여러분, 열차 폭파해서 누가 죽여버려? 일본이 죽여버리죠. 또 개인적으로 장셰량, 자기 아빠가 넘겨준 만주도 일본에게 뺏겼죠. 그러면 짱셰량은 이거야. 불만인 거야. 아니, 지금 만주 먹은 쪽발이, 욕 좀 할게요. 일본군을 까야 되는데 왜 장제스는 일본군은 놔두고 공산당만 깠는지 장셰량이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왜? 야, 생각해봐. 아버지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가 일본놈에게 죽었어. 또 내 근거지가 일본에게 뺏겼어. 근데 자꾸 장제스는 공산당만 까래.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이거를 눈치 못 가고 짱제스가 실수를 합니다. 해보자. 자, 시작. 1936년 여러분, 난징에 있던 무슨 제스가, 장제스가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어디 가요? 시안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장셰량을 만납니다. 만난 이유가 뭐냐? 지지하려고. 야, 셰량아, 빨리 예난의 공산당을 다 죽여라 하고 격려하려고 갔는데 갑자기 장셰량이 자기 윗사람인 장제스를 체포해요. 구금해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따내보자. 1936년 대통령이 장제스 우리가 무슨 통이라 불러요? 총리와 대통령의 합성어 총통이라 부르죠. 국민당 총통 장제스가 자기 부하 장세량한테 체포당해요. 이 사건을 자 무조건 외울게요. 이 사건을 중국사 혹은 심지어 우리 한국사의 운명도 바꾼 거야. 이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건이라 불러요? 시안 사건이야. 그리고서는 장세량이 딱 총대고 하는 말, 총통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스 멘붕이지. 아끼던 부하가 자기를 체포한 거야. 그리고 하는 말이 왜 우리가 동포끼리 싸우니까 싸우지 말고 공산당과 신문 합해서 일본을 까자고 딱 하는 거야. 근데 장제스가 멘붕인 거야. 왜? 장제스가 아까 얘기했죠. 장제스가 보기에는 일본 애들은 그냥 무종이야. 공산당은 완전 암이라 이거부터 까야 되는데 이 장세량이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난징에 있는 장제스 부인이랑 부하들이 시안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절충을 하는데 바로 끝난 게 아니야. 몇 개월 걸려. 이때 시안 사건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12월 12일이야. 응? 잠깐만.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1979년 박정희 씨 죽자마자 전두환, 노태우 그 신군부가 여러분 반란 일으켰죠. 우리가 무슨 사태라 불러요? 12.12 사태인데 내 기억이 맞다면 시안 사건도 12.12야. 야, 그럼 12.12 좀 반란의 날이네요. 조심하세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자 천천히 해보자. 1934년에서 36년까지는 꾸겨지지 않는 바지 무슨 진? 루이진에서 마오쩌둥이 예난까지 대장정. 대장정에서 예난에 있는데 이때 장제스가 누구를 보내요? 장세량 동북권 보내가지고 전멸시키려고 했는데 그거 격려하려고 장제스가 시안 갔다가 체포당하죠. 무슨 사건? 시안 사건. 무슨 사건? 시안 사건으로 지금 계속 몇 개월, 최소 6, 7개월 동안 얘기하고 있는 와중이야.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문제가 터져요. 뭐냐? 해보자, 여러분. 자, 여러분, 일본 애들이 만주를 먹긴 먹었는데 만주의 좋은 점, 굉장히 넓다. 두 번째, 무슨 자원이 굉장히 많다. 지화 자원이 많고, 그 다음에 중공업,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땅도 넓고, 지하 자원도 많고, 공장도 많으면 좋은데,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 인구가 얼마예요? 2천만 밖에 안 됐대. 그 문제는 뭐냐? 그럼 여러분,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문제가 뭐냐? 소비 시장이 적은 거죠. 우리가 왜 중국이랑 그렇게 기분 나쁘게 중국이 이상한 짓 해도 우리가 참는 이유가 뭐야? 중국 인구가 13억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많이 파니까 참는 거잖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 안쪽은 우리가 중국의 무슨 토라 불러요? 중국 본토. 자, 중국 본토 내지는 중국의 무슨 지라 불러요? 내지인데 여기가 만주보다 훨씬 넓죠. 게다가 여러분 인구가 따라해볼게요. 몇 억이야? 5억이야, 5억. 그러면 또 중국을 먹으면 아랫지방은 무슨 아시아예요? 동남아시아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요 일본 애들이 야, 만주 먹어서 좋긴 좋은데 이거 가지고 좀 모자르다. 이러면 어디를 노려요? 본토를 노리는 거야. 근데 딱 봤더니 중국은 공산당이랑 국민당이랑 싸우고 있지. 게다가 무슨 제스가? 장제스가 장세량에게 잡혔죠. 그래서 여러분, 야, 그 일본 놈들이요. 해보자. 드디어 1937년 7월 15일인가? 7월 13일인가? 7월 달에 바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중국 본토를 쳐들어오는데, 잠깐만. 여러분, 그 전쟁을 일으킬 때 무조건 일으키진 않죠. 무슨 비를 걸어요? 유비야, 시비야. 시비를 걸죠. 그거 복습해보자. 자, 1931년 일본 애들이 여러분 만주사변 일으켰을 때 시비가 뭐야? 만주에 있는 진해 일본의 철도를 진해가 폭파한 다음에 뒤집어 씌웠죠. 그래서 만주사변의 배경은 일본의 철도를 일본이 파괴한 다음에 중국에게 뒤집어 씌웠다. 무슨 5.5 사건? 류타 5.5 사건을 일으켰죠. 그거 해보자. 그러면 1937년 해볼게요. 장소는 무슨 징이에요? 베이징이에요. 베이징에 이런 다리가 있거든요. 요 다리에 요 아래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요 다리를 노구교라 불러요. 무슨 교? 노구교. 그럼 여기는 국민당군이 딱 지키고 있고
요 벤싱 안쪽에는 무슨 군? 일본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군 30명이 딱 보초를 쓰려고 가는데 일본군 장교가 딱 봤더니 30명인데 29명만 있는 거야. 그 갑자기 일본군 장교가 야! 국민당군이 말도 안 되죠. 총을 쏴서 한 명 죽였다고 해. 잠깐만, 야, 그럼 총소리가 났을 거잖아. 그런데 30명 인원 점검했더니 한 명이 모자란 거야. 갑자기 일본 애들이 막 전화 때린 거야. 장군님, 국민당 놈들이 우리 일본군 한 명을 죽인 것 같습니다. 했더니 일본군 잘 됐다. 하고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중국 본토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요거를 옛날에는 노구교 사건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원어를 써가지고 외울게요. 루거 우차오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해보자. 베이징에 있는 국민당군과 일본군을 가르는 다리가 있었어요. 그 다리가 뭐예요? 노구교. 무슨 교? 노구교. 선생님 어릴 때는 노구교 사건이라고 배웠어.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그 원어로 써주는 게 원칙이 됐죠? 요 노구교 사건을 10번 루거 우차오 사건이라 불러요. 그런데 결론 나중에 알고 봤더니 30명 중에 없어진 한 명이 급하게 좀 약간 할게요. 급동 아시죠? 설사가 나서 여러분 화장실 갔다가 왔어. 15분 좀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구교 사건 루거 우차오는 황당한 사건이죠. 화장실 때문에 전쟁이 났는데 근데 솔직히 그게 아니더라도 만들어냈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본 놈들이 중국 본토로 쳐들어오는 1937년 7월 달에 여러분 중국의 본토를 일본이 쳐들어왔다. 여러분 드디어 일본이 마탱이 가는 10번 해볼게요. 무슨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중일전쟁. 무슨 전쟁? 중일전쟁이 터지는 겁니다. 그럼 외워봅시다. 자, 1936년에 시안 사건 벌어져서 시안과 난징이 협상하고 있을 때 일본 놈들이 베이징이야 장소가 베이징에서 그 다리 베이징에 있는 다리가 무슨 교예요? 노구교 사건 혹은 5번 루거 이거 잘 안 외워져. 루거 우차오 만주사변은 류타오 다시 만주사변은 류타오후 자 중일전쟁은 루거 우차오 사건 여러분 드디어 중일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그럼 해보자. 근데 여러분 좀 자 황당한 얘기 좀 해줄게요. 자 이렇게 중국이에요. 중국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본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여러분 1937년에 무슨 전쟁 때 여러분 중일전쟁 때 일본이 몇만 명을 중국에 파견하느냐 대략 반올림 할게요. 500만 명의 일본군이 쳐들어가요. 잠깐만 여러분 내가 하나 해줄게. 현재 21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대를 보유한 게 미국인데 몇만 명이냐? 250만 명인데 전 세계 다 퍼져 있죠. 한국에도 한 2만 명 들어와 있잖아. 그러면 두 번째가 누구냐? 자 해보자. 두 번째가 러시아, 북한, 중공인데 몇만 명? 200만 명. 그 다음에 인도가 몇만 명? 13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이 몇만 명이야? 60만 명이에요. 그럼 해보자. 일본 자위대 15만 명, 영국 15만 명, 프랑스 15만 명, 이스라엘 15만 명, 독일 15만 명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국과 인구가 영토가 비슷한 게 어디야? 영국, 프랑스, 독일이거든요. 몇만 명이야? 15. 우리 몇만? 60만. 근데 여러분 한국은요 현역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비군이 장난 아니죠. 예비군이 몇백만 명이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근데 거의 100년 전에 중일전쟁 때 일본이 몇만 명? 500만 명이야. 상상이 가요 안 가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러면 왜 중일전쟁 때 일본이 500만 명을 파견했느냐? 중국이 너무 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전쟁은 오래 끌어야 돼요? 빨리 끝내야 돼요? 전쟁은 빨리 끝내야 되겠죠. 빨리 끝내려고 여러분 500만 명을 파견해서 여러분 파죽지세로 중국을 순식간에 다 먹는데 문제가 터졌어. 뭐냐? 진짜 이렇게 먹어요. 뭐냐? 중국을 다 먹긴 먹었는데 도시만 먹어. 농촌은 건들지도 못해요. 왜냐? 제가 알아봤더니 이때
중국의 농촌에 촌락이, 놀라지 마세요, 쬐끄만 촌락이 몇 개였대? 1000만 개였대요. 그럼 여러분, 일본군을 한 마을에 한 명씩 배치해도 못 먹는 거야. 그러니까 선만 먹었지 면은 못 먹었어요. 그 다음에 좀 웃긴 얘기지만 중국은 뭐가 많아요? 인구가 장난이 아니죠. 예를 들면 막 쏴죽여도 니하오마 여러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중일전쟁 하자마자 일본은 완전히 뭐에 빠진 거예요? 늪에 빠지게 버리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자,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일전쟁이 벌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거 하나 찍어줄게요. 자, 얼른 해보자. 천천히. 1934년에서 36년까지는 마오쩌둥에 무슨 장정이 있었어요? 대장정이 있었죠. 대장정 끝나고 예난에 있는데 1936년 국민당에서 장 셰량이 짱제스를 체포해버리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하죠. 무슨 사건? 시안 사건. 시안 사건 발생해서 시안과 난징이 협상하고 있는데 1937년 여러분 7월 달에 갑자기 여러분 중국을 일본이 쳐들어오는 무슨 전쟁을 벌여요? 중일전쟁. 그러면 요 중일전쟁이 루거 무슨 차오예요? 우차오고 근거지는 어디야? 베이징이죠. 그러면 중일전쟁이 터지자마자 1937년 7월 며칠인가? 여기 이거를 7월 13일로 하고 7월 한 15일쯤. 내가 원래는 이걸 9월 달로 봤었거든. 자, 그런데 바로 중일전쟁이 터지자마자 시안 사건이 타결돼서 외울게. 요때 두 번째 2차 여러분 무슨 합작이 벌어져요? 2차 국공합작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추억을 되살려 볼게요. 1차 국공합작은 언제야? 1924년에 1차 무슨 합작? 국공합작이었죠. 키워드가 뭐야? 공산당 원들이 무슨 자격으로?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참여를 했죠. 그래서 잘 나가다가 끝난 게 언제야? 1927년 북벌 중에 장제스가 여러분 샹하이에서 샹하이에서 4월 12일 날 깡패 동원해가지고 공산당 치면서 불과 몇 년 만에 3년 만에 1차 국공합작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1927년에 끝난 1차 국공합작이 다시 부활한 게 언제예요? 1937년. 그러니까 시안 사건 되고 바로 2차 국공합작이 아니라 그 사이에 무슨 전쟁이 있어야 돼요? 중일전쟁. 그러니까 이거 애들이 헷갈리거든. 동사 하시는 분은 안 헷갈릴 거야. 왜냐? 동사는 이게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많이 달아주세요, 선생님들이. 근데 세계사는 잘못하면 시안 사건으로 2차 국공합작이 맞아요. 맞는데 그 사이에 무슨 전쟁이 있었다? 중일전쟁이 있었다. 이거 외워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2차 국공합작을 했지만 일본군이 워낙 싸움을 잘해요. 워낙 싸움을 잘해서 여러분 1937년 12월 달에 여러분 국민당의 수도였던 난징을 일본이 점령을 하는데, 이거 욕 좀 할게요. 야, 무슨 구석기 신석기 무슨 고대사회도 아니고 20세기잖아. 그런데 난징을 점령하니까 당연히 장제스의 국민당군이 자기 수도 뺏기면 안 되니까 많이 저항을 했겠죠. 그러면 난징 전투에서 제법 일본군이 죽나 봐.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난징을 점령하자마자 갑자기 일본 장군들이 야, 보름 동안 무조건 다 죽이고 나쁜 짓 다 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난징 점령하자마자 학자마다 틀리긴 한데요. 20만 명에서 50만 명을 학살하거나 여러분 그냥 여정들은 다 나쁜 짓을 죽여버리려면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그 20세기 가장 잔인한 학살, 난징 무슨 학살이라 불러요? 난징 대학살이 여러분 벌어집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좀만 생각해봐. 어떤 전쟁이든 여러분 일부 아주 극히 일부 군인 중에 전쟁하다가 돌아서 그냥 광기로 민간인을 나쁜 짓 하는 경우가 모든 전쟁마다 있는데 그건 진짜 여러분 일부 군인만 그런 거잖아. 특수한 상황에서 돌아버려서 나중에 잡히면 다 벌 받아요. 그런데 장군이 별 4개 5개 장군이 야 보름 동안 사람 마음대로 죽이고 여자들 다 나쁜 짓 하고 마음대로 해.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예를 들면 베트남전에서도 한국군이 일부가 어떻게 지금도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야 우리 한국군 장군이 예를 들면 야 베트남 사람 다 죽여. 야 절대 못해 여러분 그거. 그런데 난징 대학살의 문제는 뭐냐? 일부 군인들이 그냥 미쳐서 죽인 게 아니라 높은 장군이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요. 야 일본도 미쳤더라. 일본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 중국인 포로들을 수만 명을 잡았잖아. 그럼 뭘 하느냐? 중국인 포로들을 100명을 쭉 한 줄로 세워. 한 줄로 세운 다음에 일본에 장교 두 새끼가 있나 봐. 새끼라고 해도 돼요. 이 두 새끼가 좀 검도를 연습을 했나 봐요. 그러더니 내기를 해. 무슨 내기냐? 칼을 뽑아서 각자 100명을 세웠는데 100명의 목을 누가 빨리 치나. 그래서 여러분 포로 잡아놓은 다음에 사진사, 신문사 모아놓고서 칼 꺼내가지고 계속 목을 친 거야 100명을. 그리고선 그게 좀 잔인해요. 그리고서 신문에 나왔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다가 일본 패전하고 나서 요 두 놈이 고소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 두 놈이 야 뻔뻔하더라. 차라리 인정을 하든가. 뭐라는지 알아요? 그런 적이 없다고.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딱 하는 순간 미군 검사가 딱 신문을 보여준 거야. 이것도 아니냐. 네가 임마 사람 쫙 앉혀놓고 니네 둘이서 100명 목 잘라주기. 그래서 여러분 사형시켜버려 이 새끼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거는 내가 진짜 요만큼 얘기한 거고 나중에 여러분 혹시 시간 있으면 난징대학살 그 다큐 한번 보세요. 말도 안 되게 잔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찍어주는 건 뭐냐. 여기서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동사도 잘 나오고 세계사도 여러분 요즘에 계속 얘기하지만 세계사와 동사가 문제가 이렇게 넘나들다 보니까 여러분 요 부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시안 사건 다음에 2차 국공합작이 맞는데 그 사이에 무슨 전쟁이 있다고요? 중일 전쟁. 요까지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지워보겠습니다. 천천히. 1934년에서 36년까지 공산당, 마오쩌둥의 루이진에서 예난까지 대장정. 예난에 자리 잡았더니 장세량이 왔는데 1936년에 무슨 사건? 시안 사건 나서 지금 시안과 난징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그 틈을 타가지고 중일전쟁. 중일전쟁 어디서 벌어져요? 베이징, 노구교, 루거, 우차오. 뭐라고요? 루거, 우차오. 중일전쟁 터지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제2차 무슨 합작? 국공합작. 그러면 제2차 국공합작을 했지만 이 일본 놈들이 국민당의 수도인 어디를 점령해요? 난징을 점령해서 엄청나게 학살했다. 무슨 대학살? 난징 대학살. 그럴 때 여러분 자 이것도 그냥 팁으로 알려줄게요. 자 2차 국공합작을 했을 때 공산당의 군대를 여러분 그 공산주의는 좀 빨간색을 좋아하죠. 그래서 2차 국공합작 때 공산당의 군대를 빨간 군대다. 무슨 군? 홍군이라 부르고요. 국민당 군대가 큰 덩어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었는데 공산당이 8번째로 껴요. 그래서 2차 국공합작 때 공산당 군대를 홍군이라 부르고 8번째 군대다. 해서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무슨 군이라 부르기도 해요? 팔로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차 국공합작 때 공산당의 군대를 빨간 군대다. 홍군 내지는 8번째 편입됐다. 그러면 앞에 7번 누구야? 국민당군이죠. 그럼 여러분 거의 7대1 수준이잖아. 그렇죠? 자, 팔로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싸우는데 결국 여러분 1945년에 일본이 여러분 패망하죠.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제 잘 해결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해볼게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일본이 물러갔으니까 이제 누가 남아요? 자, 무슨 당? 국민당과 여러분 이제 무슨 당이 남아요? 공산당이 남았죠. 이때 공산당이 장난 아니야. 뭐냐? 1937년 2차 국공합작하면서 공산당이 여러분 이 당시 군사가 많아봐야 10만이었거든요. 이때 여러분 거의 몇 만까지 늘려요? 100만까지 늘려요. 100만이 아니고 대략 한 얼마? 50만, 한 5배까지 성장해. 이때 국민당군은 대략 한 300만 돼요. 그러면 300만 대 10만이었다가
300만 대 50만이 되는데 엄청나게 여러분 지금 공산당이 컸죠. 그러면 잘못하면 여러분 이제 뭐가 터지겠어요? 한국판 무슨 6.25가 터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솔직히 국민당 장제스는 공산당을 다 죽이고 싶어 해요. 좀 늦었지만은 좀 공산당이 컸지만 그 장제스의 소원은 뭐야? 반공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천천히 해볼게요. 자, 지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 그리면, 자, 여러분, 여기 중국의 3대 도시 해보자. 첫 번째가 수도인 베이징. 두 번째가 샹하이가 있다면요. 베이징, 샹하이 다음에 3대 도시를,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칭이라 불러요? 충칭이에요. 왜냐? 원래 여러분, 국민당의 수도가 무슨 징이었어요? 난징이었죠. 근데 짱제스가 난징 뺏기고 간 수도가 어디야? 충칭이야. 그래서 김구 선생님의 샹하이 임정도 샹하이에서 충칭으로 갔잖아. 기억나죠? 자, 그럼 해볼게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여러분 충칭에서 뭐가 열립니까? 회담이 열립니다. 누가 만나요? 자, 국민당의 무슨 제스? 장제스와 무슨 쩌둥이, 마오 쩌둥이 만나는데 이거를 누가 중재하느냐? 미국이 중재를 해요. 그래서 안이 뭐냐? 이렇게 뚝 잘라서 요만큼은 공산당이 갖고 요만큼은 국민당이 갖든가 아니면 투표를 해서 정하자라고 하는데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자, 짱제스도 공산당이 싫었고 마오 쩌둥도 짱제스를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칭에서 어떻게든 전쟁 막아보려고 충칭 평화회담을 했지만 당연히 결렬되죠. 결렬되고 여러분 드디어 한국판 6.25인 자 1946년에서 1949년까지 여러분 그 유명한 한국의 6.25의 전초전이죠. 국민당과 공산당이 드디어 한판 붙었다. 중국판 6.25 10번 해볼게요. 드디어 무슨 내전이 터지는 거예요? 국공내전이 터집니다. 한 번 더. 무슨 내전? 국공내전이 터지는 거야. 그러면 요 국공내전 터지고 여러분 1년 있다가 우리는 1950년에 무슨 호가 터지는 거예요? 6.25가 터지는 거죠. 다 여러분 연관되어 있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만약에 돌아가 보자. 그냥 내피셜이야. 선생님 내피셜로 만약에 여러분 시안 사건이 없었으면 공산당이 다 없어졌으면 중국이 국민당 하나가 됐겠죠. 그럼 중국이 국민당 하나가 됐으면 소련이나 김일성이나 함부로 남한 못 쳐들어와요. 왜냐? 국민당이 있으니까. 그리고 국민당이 짱 잡았으면요 소련이랑 북한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짱제스가 들어왔을 거라고. 그러면 짱제스랑 매번 얘기하지만 가장 친한 게 누구야? 김구 선생님이죠, 여러분. 그러면 내 생각에는 그냥 뇌피셜이에요. 만약 시안 사건이 없었으면 남북이 분단되지 않고 6.25도 없지 않았을까라고 가끔 혼자 그냥 상상을 합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럼 이제 1946년에서 1949년 국공내전을 배우겠습니다. 자, 보죠, 여러분. 자, 시작. 1946년에서 9년까지 국민당과 공산당의 국공내전은요, 무조건 국민당이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첫째, 국민당 군대 300만 명이 넘었고, 두 번째, 비행기가 500대가 넘었고, 세 번째,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요때 공산당은 아무리 과장해봐야 30만 명에서 얼마? 50만 명. 그리고 전혀 비행기가 없었고 소련이 지원을 해주지만 미국보다는 지원을 못 해줬어요. 뭐냐?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혹은 뭐 있지? 밴드 오브 브라더스. 미국 보면 여러분 2차 대전 때 비행기 탱크 엄청 만들었죠. 그거 다 누구 갖다 줘요? 국민당 갖다 줘요, 여러분. 그러면 무조건 1000% 국민당이 이겨야 되는데 결론 국민당이 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무슨 부패? 부정부패. 국민당 군대가 300만 명이라고 치면요
장제스 직속 군대가 50만 명밖에 안 돼. 나머지 250만 명은 군벌들의 군대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군기가 없어. 그래서 공산당군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쟁하다가 민간인 만나면 절대 민간인을 안 죽였대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국민당군은 전쟁보다는 민간인 약탈을 하고 그게 좀 많았대요. 그리고 두 번째, 국共내전하면서 이 공산당 애들은 자 점령한 곳에 무슨 개혁을 해요? 토지 개혁을 해서 지주에게 땅을 뺏어서 여러분 농민에게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전체 인구의 90%가 농민인데 공산당이 점령한 지역에서 토지 개혁을 하니까 그 어떤 왕보다 공산당이 좋은 거야. 왜냐? 수백 년 동안 땅이 없어서 소작인으로 살았는데 공산당이 들어오더니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똑같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주들을 막 죽이거나 땅 뺏어가지고 주니까 농민의 자식들 흥분하겠죠. 그래서 수많은 농민 자식들이 공산당에 가입해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중국 공산당이 50만 명이었다가 국共내전 중에 여러분 갑자기 막 200만 명, 300만 명으로 늘어나 버리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국민당이요 이때 경제정책에 실패를 해요. 뭐냐? 화폐개혁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때 장제스의 처남이 사실상 그 재경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실수를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폭등하고 막 경제가 박살나고 해서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장제스 부인이 송미령이라는 분인데 좀 이상해요. 뭐냐?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좀 어마어마하게 아마 이럴 거야. 5천조를 줘요. 싸우라고. 무기나 돈으로 5천조를 주는데 이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사석에서 유명한 얘기를 해요. 나는 현재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지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기자들이 누굽니까 했더니 현재 전 세계 제일 부자는 장제스와 그의 부인이래. 왜요? 우리가 전쟁 안 하고 5천조를 주면 수백조나 천조를 빼들러가지고 여러분 웃긴 얘기 해줄까요? 이거 실화야. 미국 뉴욕에 가장 비싼 지역인 맨하탄의 건물을 다 샀다는 거야. 이 얘기를 미국 대통령이 했대요, 여러분. 그랬을 때 장제스와 그 부인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 무기를 주면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국민당의 부정부패, 무능, 그다음에 공산당의 토지개혁, 그다음에 그걸로 여러분 어이없게 절대적으로 힘이 셌던 국민당이 망하고 무슨 당이? 공산당이 이겨버린 거야. 물론 이거에 대한 반론도 좀 있어. 그리고 여러분 역사라는 게 누구 편이야? 약간은 승자 편이죠. 그러면 장제스 자체가 굉장히 부정부패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솔직히 다른 학설도 있거든요. 다른 학설도 많은데 일단은 근데 반대는 또 뭐냐? 원래 여러분 국민당이 이겼대. 만주를 폭격해서 그 공산당의 군수기지를 폭파하면 되는데 미국이 말려. 야! 만주 건들지 마. 왜? 만주가 너무 소련이랑 가까우니까 만주를 폭격해버리면 소련이 끼어들 수 있으니까 만주를 폭격을 못하게 해. 근데 그게 결정타라는 말이 있어. 뭐냐? 만주에 중국 공산당의 무기 공장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 만주만 폭격해서 먹어버리면 거의 중국 공산당은 끝나는데 그걸 막는 게 미국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내가 지금 뭐 국민당의 부정부패 막 얘기하고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있어요. 또 어떤 설이 있느냐. 중일전쟁할 때 국민당군은 또 다른 학설이야. 국민당군은 정말 열심히 싸웠대. 근데 공산당 애들은 안 싸웠대. 왜냐? 아끼는 거야. 어차피 국민당이랑 싸워야 되는데 우리 싸우지 말고 뒤로 빠지자. 그런 학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딱 뭐다 라고 얘기하기가 뭐하는데 일단 그냥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할 때 A는 B다 라는 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 근데 이제 뭐 여하튼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 1949년에 자 국共내전이 끝나고 여러분 거대한 중국이 자 공산화가 되는데 자 요 공산당 마오쩌둥이 중국 먹은 다음에 세운 나라 이름을 중화인민 무슨 국이라 불러요? 공화국이라 불러요. 그러면 오호 1949년부터 공산당이
중국의 본토를 지배했죠? 뭐야? 중화인민공화국. 그럼 여러분, 여기 쬐끄만 섬을 우리가 대만 내지는 무슨 완이라 불러요? 타이완이죠. 그러면 장제스 어떻게 해요? 죽을 수는 없죠. 그래서 미국이 항공모함 보내서 장제스 가보자. 장제스의 군사 50만 명이랑 그의 가족 수백만 명을 여러분 항공모함에 태워서 대만으로 보내요. 그래서 장제스가 1949년 대만으로 가서 그러면 이 대만은 이때부터 이제 무슨 민국이 된 거야? 중화민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 대만 가자마자 봐봐. 그러면 대만 사람 황당하지. 인구 1000만 명이었는데 갑자기 장제스가 군사 50만 명, 그의 가족 수백만 명이 오더니 대만의 좋은 집, 호텔 다 뺏어버려. 뺏어버리고 거기 살던 주민들을 외곽으로 밀어내. 그리고 대만에 가자마자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계엄령을 내려서 1987년까지 야 데모하지 마, 닥쳐 해서 여러분 장제스 국민당이 일단 독재를 해. 반공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공산당 중화인민공화국의 짱이 무슨 쪼둥이야? 마오쩌둥이죠. 그러면 아예 공산국가가 됐으니까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여러분 대놓고 1949년에 대놓고 무슨 개혁을 해요? 토지개혁을 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지주에게 무상으로 뺏어서 무상으로 전국적으로 다 나눠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중국 역사 만년 중에 누굴 제일 존경해? 마오쩌둥을 제일 존경하겠죠. 그렇죠? 근데 물론 나중에 개인들에게 줬던 뺑을 다 뺏어서 집단 농장을 만들어요. 대약진 운동 때. 그러니까 이때만 기분 좋은 거야.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1946년에 지주에게 땅을 뺏어서 농민들에게 3만 평씩 줬어요. 이때 김일성 인기가 장난 아니죠. 그러다가 여러분 1953년에 야 동무들 땅을 바치라 해서 개인의 땅을 다 묶어서 집단 농장 만들었잖아. 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땅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쌀도 심고 보리 심고 열심히 농작물을 짓는데 그 땅을 다 뺏어서 여러분 집단 농장 만들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회주의가 나중에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일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안 하건 똑같이 주고 일을 많이 해봐야 남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다 안 해버려서 나라가 망한 거잖아, 공산주의가. 그래서 공산주의 맹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1949년 마오쩌둥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자마자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워서 토지개혁하고 그 다음에 산업을 국유화시키고 레닌처럼 하다가 나중에 배울 거야. 대약진 운동에서 폭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거 머릿속에 반드시 외워두세요. 알았죠? 자, 고생했습니다.